윌프레드 은디디가 2025년 8월 7일자로 공식적으로 레스터를 떠나 배식탓으로 팀을 옮겼습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구단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는 없지만 BBC 소속의 레스터 내부 출입기자 오인 팔머 애킨이 기존에 알려진 900만 유로 바이아웃 금액 그대로 팀을 떠났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레스터 보드진이 이번 이적 시장에서 선수 처분에 있어 굉장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일단은 900만 유로로 팀을 떠났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사실 레스터를 예전부터 쭉 응원해오신 분들이라면 이런 냉정한 재정적인 부분을 생각하기보다는 무엇보다도 그저 윌프레드 은디디라는 선수가 이제 레스터를 떠난다는 그 사실 자체에 감정이 동요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살짝 그런데요. 물론 이 친구의 이적이 바디, 올브라이턴, 모건, 슈마이켈 등등의 레전드 선수들과의 이별만큼 마음 아프고 슬픈 이적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레스터에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몸담으며 활약했던 친구였던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뭔가 아쉽고 서운한 감정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은디디는 지난 2017년 1월 겨울 이적 시장에 캉테의 대체자로 처음 레스터에 합류해 지난 8년간의 시간을 함께했는데요. 그와 함께한 시간 동안 레스터는 창단 첫 FA컵 우승, 커뮤니티 쉴드 우승, 창단 첫 유럽대항전 4강 진출을 이뤄냈고 그때마다 그는 팀의 중심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최고의 파트너이자 레스터 역대 최고의 미들라인인 제임스 매디슨, 그리고 유리 틸레만스와 함께 말이죠. 이 3명의 선수로 구성된 중원 트리오는 최고의 호흡과 실력을 뽐내며 리그 우승 이후 침체되어 가던 레스터의 두 번째 전성기를 이끌어냈고 많은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행복을 안겨주었습니다. 비록 그 행복이 얼마 가지 않아 강등이라는 악몽으로 변질되었지만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지난 3년 사이에 두 번의 강등이라는 악몽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레스터를 응원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 그 행복했던 기억들이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 마음속 한켠에 자리 잡아 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레스터가 써냈던 낭만과 기적의 동화가 그저 리그 우승 단 한 번만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그 리그 우승을 그저 우연으로 치부하며 레스터를 그저 운만 좋은 구단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레스터는 첫 번째 동화 이후에도 계속해서 도전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2021년에는 FA컵 우승이라는 두 번째 동화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이는 팬들로 하여금 비로소 포기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 라는 마음가짐을 갖게 했습니다. 만약 이 두 번째 동화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쯤 레스터를 포기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저는 이런 FA컵 우승을 안겨준 윌프레드 은디디, 제임스 매디슨, 유리 틸레만스, 카스퍼 슈마이켈, 그리고 제이미 바디를 비롯한 당시 레스터 선수단에게 유독 더 정이 가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은디디의 이번 이적을 끝으로 그동안의 중원을 책임졌던 은디디, 매디슨, 틸레만스 트리오가 공식적으로 완전 해체되었지만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들의 앞길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은디디는 갑자기 유럽 빅리그를 떠나 터키로 이적한 게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도 화이팅 하길 바라고, 매디슨은 최근에 시즌 아웃급의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잘 재활해서 다시금 뛰어난 플레이메이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틸레만스는 지금 빌라에서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 좋네요. 새 선수가 말년에 다시 레스터로 모여 합을 맞추는 모습을 기대하기에는 어렵겠지만 언젠가 어떤 모습이 됐든 다시 한번 돌아와 지난날의 추억을 곱씹어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레스터 팬으로서 은디디의 이적 소식을 듣고 떠오른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은디디의 이적이 이번 시즌 레스터에 가져올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은디디의 이적 소식은 그렇게 충격적인 소식은 아닙니다. 지난 몇 달간 은디디의 값싼 바이아웃 금액, 그리고 그의 맨유, 에버튼, 레버쿠젠 이적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았고 구단도 그를 매각하는 데 있어 딱히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죠. 애초에 바이아웃이 달려있으니 어쩔 수 없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은디디의 이적은 결국 대부분의 팬들이 예상했던 이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당연하게도 그의 이적이 현재 레스터 스쿼드 뎁스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었죠.
현재 레스터의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는 해리 윙크스, 올리버 스킵, 부바카리 수마레, 그리고 함자 차우더리까지 한다면 총 4명 정도의 선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중 스타일이 독보적으로 다른 윙크스 같은 선수가 이적을 한 것이라면 꽤나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은디디의 경우에는 수마레나 스킵과 같은 선수로도 충분히 대체가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여차하면 유스 자원들을 올려 써도 되고요. 하지만 이제부터 중요한 건 바로 은디디의 이 이적료를 대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일 겁니다. 지난 몇 년간 레스터가 영입한 선수들의 리스트를 보면 올리버 스킵의 2천만 파운드, 코너 코디의 900만 파운드, 계약기간 1년 남은 해리 윙크스에 1150만 파운드를 투자하는 등 의미가 아예 없는 영입을 하거나 혹은 과하게 이적료를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줘 왔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엘카누스나 헤르만센 같은 특급 선수들을 좋은 가격에 영입하기도 했지만 그 둘을 영입한 것만으로 레스터의 뻘짓들을 커버치기에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은디디를 팔아서 생긴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우선 레스터가 이번에 은디디를 매각한 시점은 리그 개막까지 일주일도 안 남은, 그리고 이적 시장 마감까지 한 달도 안 남은 상당히 촉박한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영입 과정에서 레스터는 을의 입장에 서서 협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저번 이적 시장에서 해왔던 것처럼 수준 이하의 선수들을 아주 높은 가격에 데려와서 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어디에 팔지도 못하는 난감한 장면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니까 지금 상황이 레스터의 입장에선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물론 아직 이적 시장 마감까지 한 달이나 남은 거면 시간이 꽤나 남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레스터 보드진한테 그렇게 속고도 또 속고 싶습니까? 이 새끼들 또 보나마나 지들끼리 물밑 작업으로 질질 끌다가 이적 시장 마감 일주일 전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이적설 띄우고 영입 시도하다가 막상 선수 개인 합의 안 돼서 까이고, 그러면 또 멘탈 나가서 어디서 이상한 거 패닉바이 해오고, 그렇게 할 게 다 눈에 보입니다. 진짜 제발 많은 거 안 바라니까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영입 딱 하나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쩌다 보니 은디디를 보내는 영상에서 또 보드진을 까게 돼서 괜히 머쓱하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윌프레드 은디디 선수 8년 동안 고생했고 중간중간 폼 나락가서 계열받는 시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함께해서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앞으로 터키에 가서도 좋은 활약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